예, 이번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 약화되는 만큼 결국 이렇게 북한에게 유리한 결과로 돌아올 건 아니냐라는 분석이 참 많습니다. 오늘 야당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북한의 김정은 만세를 부를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축배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국익을 생각한다면 지소미아가 아니라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말 대한민국을 지킬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저 황교안 대표 의견 말고도 구자영 차장 보면 미국의 조야에 있는 전문가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자초한 이 상처들은 동맹과 한일 관계뿐 아니라 한국 그 자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은 만약에 북한이 지난해 체결한 9.19 남북 합의에서 쌍방을 군사적으로 또 이렇게 무력적으로 이렇게 위협하지 않는다라고 약속은 돼 있는데 이 약속을 만약에라도 지키지 않게 된다라면 한국은 혼자 이렇게 대응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소미아를 매개로 해서 이 한미일 삼각 공조가 유지가 됐다라면 어떤 북한의 어떤 변심에 대해서도 함께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일본은 이미 멀어졌고 이 일본이 멀어진 걸 계기로 해서 미국까지 지금 멀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위협으로 태도를 돌변했을 때 과연 남한이 어떻게 혼자서 대응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이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 신 대표님 저하고 같이 보실게요. 왜냐하면 뭐 이런 외교적인 문제 다 떠나서 군사적으로 이렇게 북중러가 연합하고 한미일 공조가 약간씩 균열이 생기면 어떻게 군사적으로 재편이 좀 되는 건가요? 이제 우리 에치슨 라인 기억하시죠? 그 에치슨 라인이 바로 미국의 당시 극동 방어선이었는데 지금 당시에는 소련이 미국의 최대 핵심 적국이었지만 지금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미국의 이 동북아 지역의 이 방어선 또는 이 어떤 그 전략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한국이 이렇게 나오면 그 방어선 또는 전략선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미국은 지금 한국을 제외하고 신다이아몬드라고 그래서 일본, 호주, 그리고 인도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이아몬드식으로 엮어서 한국을 빼는 이런 전략을 갈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중로에 낄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국제적인 왕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안보적 피해 그리고 그로 인한 보복 다시 경제적 피해로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을 가능성이 높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단은 좀 부정적인 시선이 많은데요. 알겠습니다. 차분히 저희도 좀 볼게요. 자, 그런데 이런 공교로운 시점에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도 나섰습니다. 미국을 향해서인데요. 먼저 그 전에 과거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이요. 김정은 시점 참 공교로운 시점에 미국이 대북 제재로 뭘 하려면 오산이다라고 강경 발언을 또 했습니다. 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폼페오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제재는 끝까지 유지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도 미국이 제재를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결렬됐는데 그때 이후로도 입장을 안 바꾸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미국의 입장을 바꾸기 위해서 현재 리용호 외무상뿐만 아니라 바로 전날 외교부 대변인 담화가 나왔죠. 그 담화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군사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대화를 하겠다면 오산이다. 앞으로 우리는 대화는 대화 또는 대결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셈법을 좀 바꾸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북한 입장에서 이 지소미아 파기 카드가 얼마나 반색할 효과를 갖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아마 지금보다는 아마 탐지할 역량 자체가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미일이 연합작전을 해서 북한에 대해서는 압박을 가할 텐데 그것도 깨지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한미 간에도 군사적 동맹의 균열이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굉장히 현재 아마 웃음을 참지 못해서 현재 굉장히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정말 저 주제대로 최대 승리자는 북한이라고 보세요, 실장님들? 최대 승리자는 일단은 작게 보면 북한이고 크게 보면 중국이 더 큰 승리자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전략으로 인도 태평양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시아에다가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나토의 바로 중심이 되는 것이 한국, 미국, 일본이 중심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를 끼워넣으려고 그러는데
한일 관계가 틀어지면 미국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떻게 보면 당면하게 작게 봐서는 북한이지만 크게 봐서는 중국이 가장 큰 그 수혜자이기 때문에 미국이 노발대발한 게 바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정리해 볼게요. 자, 지소미아 파기 카드는 우리의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일본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로. 한미동맹도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지만 우리가 좀 잃은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어야 돼서 그러면 북한이 좀 더 전향적으로 나오고 저런 말조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만 고립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제 아마 이 현상이 앞으로 어떻게 빚어지냐 하면 미일 동맹이 굉장히 강화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금 일본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한국과의 또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미일 동맹을 더 철저히 할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남북 간의 관계인데요. 오늘 미 국무부에서 의미 있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지난번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이제 북한이 다 폭발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미 국무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풍계리 핵실험장이 다시 가동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오늘 공식적으로 냈어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지금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왔다 그냥 갔는데 지금 미북 간의 협상이 저는 이루어지기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용호 외무상도 저런 그 이야기를 하고 미국 쪽도 지금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 당분간은 협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남북 간은 과연 협상이 될까? 남북 간에도 지금 굉장히 격렬한 지금 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남북 간에도 관계도 개선되지도 않고 미일 간에 저렇게 유착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한미일 간에는 공백이 떨어져 버리고 그렇게 될 경우는 정말 아시아의 안보 고립섬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솔직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전격적인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에 대해서 후폭풍과 의미 배경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요. 시시한 댓글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주국방은 영원한데 우방인 미국마저 등 돌리게 만든다라는 얘기. 안보는 항상 어느 시점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어느 때 항상이다. 예. 이 부분은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같습니다. 길게 보면 실리보다 원칙이게 된다. 일본과 뭐 정보 공유할 필요가 없다. 예. 정부가 이성보다 감성이 너무 앞서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 예. 진정한 우방이 미국인가, 친미가 이 시점에 맞는 건가라는 의견도 있고요. 지금 각양각색의 많은 다채로운 의견들이 오고 있습니다. 또 있나요? 지소미아 파기는 혈맹 미국과 적대하고 북중 러일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외교안보 전문가분들이 참 진짜 곳곳에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미국 눈치 보며 살 건가? 방위비 분담금도 핵 개발하고 우리의 자주국방을 역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본이랑 싸우는 것도 버거운 판에 미국까지 얹어 싸우는 건 도대체 뭐냐? 참 댓글 참 많습니다. 마지막인가요? 이 부분은 아까 정치권에서 언급했던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족을 버리냐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아까 이 질문과 의견에 대한 답들은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이 다 해주셨는데요. 자, 마지막 대답 아마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